뉴스회전 주민, 오늘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이 지금 어떤 대선 후보들하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이제 거대한 양당 구조에서 예. 기존의 어떤 정치 기득권 내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와 같은 기득권의 틀을 깨기 위해서 나온 예. 그야말로 이 시장으로 얘기하면 양당은 이제 기존의 대기업들이고 예. 저는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 대기업을 깨고 싶은 또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은 예.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예, 대기업과 유니콘 그룹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일 텐데요. 제품이 네네. 뭐가 다른가요? 김 의원님 제품은. 예, 그러니까 예를 상품, 들면은 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예, 또 선거법, 정당 구조의 변화. 예. 정치는 경제는 이제까지 한국 경제가 이제 추격 경제를 해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경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추격 경제가 아닌 우리가 선도 경제로 가기 위한 추격 경제의 틀을 깨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예.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천국, 대기업 규제와 대기업 수 늘리기에 있어서 다른 접근, 또 거품 경제 깨기, 부동산 거품, 교육 거품 깨기 이런 것들이고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와 다른 공급 대책과 또 투기 억제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상품으로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제3핵이라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제3의 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과거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도 같으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비전뿐만 아니라 방법도 새롭게 하는 예. 오랫동안 쭉 그 제3위를 걸으신 많은 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저는 그 방법부터 좀 새롭게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특히 야당 쪽 주자 쪽에 어떤 더 가까운 걸로 언론들은 많이 분석을 하던데 야당 쪽과의 어떤 후보 뭐 이런 어떤 합종 연행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예. 그 정치 공학이나 뭐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합 집산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뚜벅뚜벅 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만나셨죠? 국민의힘. 네, 아침에 뵀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대선 전국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개탄, 지금의 이 대장동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에 매몰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진영 논리, 또 이 서로 흠집내기 이런 것에 대한 개탄이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나와야 하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아젠다가 실종됐다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일 컸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판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아지는 것에 대한 같은 의견과 격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밖에 앞으로 이 여러 주제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어떤 분들은 경제 위기까지 얘기합니다. 이때 대처하는 방안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님 그 출마 선언에 너무 늦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은 없었습니까? 혹시? 오늘 그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의 이 대선 전국이 이렇게 지금 혼탁하고 아젠다가 실종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한 5달 시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씩씩하고 또 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정치판과 또 이 정치 세력을 바꿔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또 공감이 있다고 늦었다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말씀이 네, 없었어요?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 현 정부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고위 관료 출신이신데요. 현 정부의 정책 중에 어떤 괴리가 있는 부분은 가장 뭐였습니까? 저하고 여러 면에서 정책에서는 각이 섰죠. 예. 뭐 경제 쪽에서 가장 컸던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예. 근로시간 단축, 또 일부 세금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고요. 또 제가 주장했던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발목을 잡는 뭐 이 정도가 가장 크게 각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국정 철학의 차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들은 내용으로는 정책인데 이 정책의 뿌리에는
철학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은 가치와 철학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그 이견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이란 것은 근데 어떤 관료가 국정 철학 어떤 선출된 어떤 대통령이 국정 철학의 관료는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 자체를 거부해야지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 잘못이 있다거나 하는 건 관료가 물론 저항할 수 있지만 국정 철학에 나는 임명을 수용해놓고 저항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수 정권에서도 장관급 공직자를 했고요. 예. 이번 정부에서 부총리를 했는데 두 번 다 그런 철학에 있어 차이를 보고 중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 관료가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일했던 강요 중에서 정치인 출신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예. 깨고 있다. 예. 반대로 보수 쪽에서 장관급 할 적에는 보수가 추구하는 정말 좋은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임기 중반에 제가 두 번 다 사의를 중간에 표했었습니다. 예. 네. 현재 여야 대선 1등 후보들에 대한 어떤 인물평이랄까요? 그 자질평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제3의 길을 주장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예, 우선 민주당은 어제 이제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입만 열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당시 야당이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고 얘기할 적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 대통령이 거기서 반대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까지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당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지금 삼류 저질 코미디 비슷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손바닥에 무슨 글자를 새겼는지, 뭐 어디 신체 어느 부위에 대한 침을 놓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정말 그 혼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그 어떤 선거 전략의 프레임으로 쓰려고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기엔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지금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진영 논리, 세력 싸움, 지역 대립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진영 논리, 흑백 논리, 지역이 아닌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중앙 집권적인 방법을 통한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예. 어떤 개혁이었거든요. 저는 거꾸로 아래로부터 나오는 반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국민들의 수준과 이 의식이 예. 기존 정치인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조직화되고 목소리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김 후보님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오셨다고 자부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어떤 지지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랄까요?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어항 속에 고기들이 있는데 흙탕물이 나가지고 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예.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고기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의 대선 전국의 이 혼탁한 과거 논쟁, 흠집내기 쭉 가라앉고 경선 끝나면은 이제 맑은 물속에 고기가 보일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경선 끝나고 그런 투명한 어항이 보이게 된다면은 비전과 정책으로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경제와 복지는 김동연이다. 경복김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지지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끝나면 이제 혼탁함이 가라앉는다 그러셨는데 이게 대선이란 게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져서 끝까지 안 보이실까 봐 걱정도 있는데요. 국민을 믿어보시죠. 예. 국민이 틀림없이 아주 눈부릅뜨고 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